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저희가 다뤘었던 그 머신러닝 4번 캔서라고 하는 파일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셋 두 번째 파트 있었죠. 첫 번째 파트는 브레스트 캔서였었고 두 번째 파트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이었는데 두 번째 파트 먼저 잠깐 좀 여기만 리뷰 좀 하고요. 그리고 오늘 다룰 회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부분은 사이클런의 데이터셋 모듈을 통해서 뭐 브레스트 캔서나 아이리스 같은 데이터셋들 가져오기 위해서 모듈 임포트 했고요. 훈련셋, 테스트셋 분리, 그 다음에 특성 스케일링, 머신러닝 모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 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임포트를 했습니다. 이 목차 중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으로 넘어갈게요. 사이클런의 데이터셋 모듈에서 로드 아이리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리턴을 해줍니다. 번치는 딕셔너리와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키와 밸류들을 넣습니다. 번치에서 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딕셔너리에서 키를 사용하시는 방법처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클래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처럼 사용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속성, 변수 이름처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리스가 객체니까 객체가 가지고 있는 DESCR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이게 딕셔너리와 조금 다른 점이에요. 딕셔너리에서는 그 키값을 사용하실 때에는 딕셔너리에서 키값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만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DESCR 문자요. 이게 딕셔너리에서 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번치에서는 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DESCR, 디스크립션을 줄인 거고요. 이거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고, 번치에는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하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은 그 2차원 배열을 주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1차원 배열을 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150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고, 4개의 특성. 아이리스니까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꽃잎의 길이와 너비, 이렇게 4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컬럼이 4개. 그리고 꽃은 전부 150개가 있으니까 행은 150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은 1차원 배열인데 150개라고 되어져 있죠. 원소의 개수가. 150개의 그 꽃들이 세토산지, 벌스컬런지, 버지니칸지인지가 0, 1, 2라고 하는 숫자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어요. 0이 의미하는 거는 세토사고요. 이거는 타겟 네임즈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인덱스 0번에 있는 문자열이 0이라고 인코딩 되어져 있는 값의 타겟 이름이고요. 인덱스 1번에 있는 문자열이 1이라고 인코딩 되어져 있는 레이블의 이름이에요. 타겟 네임이에요. 그 다음에 인덱스 2번에 있는 문자열이 숫자 2라고 인코딩 되어져 있는 그 레이블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라고 하는 배열에는 0과 1과 2가 각각 50개씩 들어 있고요. 0과 1과 2가 의미하는 거는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세 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중 클래스 분류, 이진 클래스가 아니고요. 바이너리 클래스가 아니라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중 클래스 분류라고 해서 우리가 머신러닝 하는 과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선 그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훈련셋과 그리고 테스트셋으로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성들이 스케일이 각각 제각각인 경우에는 어, 스탠다드 스케일러 또는 민맥스 스케일러와 같은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그 값들을 변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KNN과 같은 그런 모델에서는. 그래서 스케일러를 가지고서요. 자, 여기 아규먼트 보시면 훈련셋입니다.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은 다음에 그게 fish예요. 그리고 어, 값들을 변환해라. 이게 transform입니다. transform. 그래서 데이터들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들을 찾는 fish라고 하는 메서드와 찾은 평균과 표준 편차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값들을 변환하는 transform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해주는 메서드가 fit transform이에요. 스케일 변환할 때 주의하실 점 말씀드렸죠. 항상 훈련 셋에서만 스케일 변환을 할 수 있는 값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화 같으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훈련 셋에서만 찾아야 되고요. 테스트 셋을 변환할 때에도 훈련 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테스트 셋을 변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민맥스 스케일링, 정규화라고 부르는 건데 정규화 같은 경우도 훈련 셋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은 다음에 그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해서 훈련 셋도 변환을 하고 테스트 셋도 변환을 하는 겁니다. 테스트 셋에서 따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으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훈련 셋이 스케일 변환된 변수가 XTR 스케일드. 그 다음에 그 테스트 셋을 여기서는 트랜스폼만 사용을 했죠. 네. 훈련 셋은 fit transform, 테스트 셋은 transform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테스트 셋의 스케일이 변환된 게 XT 스케일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처리가 다 끝났어요. 데이터들에 대해서 전처리가 다 끝났고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객체를 훈련을 시키죠. 즉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규먼트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fit 메서드에서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아규먼트는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 두 가지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케일 변환된 특성 배열. 이렇게 하면 머신러닝 모델은 그 데이터들을 학습하게 되고요. 데이터를 학습하고 나면 이제 예측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훈련셋에서도 예측값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게 train, PRED. 그러면 훈련셋에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우리가 출력해 볼 수가 있죠. 네. 세토사를 전체 정확도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세토사의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는 얼마인지, 벌시컬러의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는 얼마인지, 버지니카의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는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으시죠. 그죠? 그리고 컴퓨터 매트릭스는 이런 값들을 어떻게 이런 값들이 계산이 됐는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컴퓨터 매트릭스입니다. 어, 그래서 이거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세토사인 모델을 세토사로 정확하게 예측한 게 40개. 세토사를 벌시 컬러로 잘못 예측한 거는 0개. 세토사를 버지니카로 잘못 예측한 것도 0개. 그러니까 세토사는 40개의 샘플을 전부, 죄송합니다. 전부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벌시 컬러를 세토사로 잘못 예측한 거는 한 개도 없고요. 벌시 컬러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게 39개. 그런데 벌시 컬러를 버지니카라고 잘못 예측한 게 한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벌시 컬러는 예측이 틀린 게 한 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버지니카를 세토사로 잘못 예측한 거는 없고요. 버지니카를 벌시컬러로 잘못 예측한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버지니카로 맞게 정확하게 예측한 거는 38개. 그래서 전부 120개의 샘플이 있었죠. 40개, 40개, 40개. 120개의 샘플들 중에서 3개가 틀렸어요. 117개가 맞은 거죠. 그래서 정확도는 117 나누기 4, 12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정밀도, 재현율,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일이 변환된 테스트 셋을 프리딕트 메서드한테 아규먼트로 주게 되면 프리딕트가 예측값들을 찾아주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볼 수 있고 컨퓨전 매트릭스 찾을 수 있고 컨퓨전 매트릭스를 히트맵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틀린 부분이 여기서만 나오네요. 그죠? 세토사 정확하게 전부 다 예측을 했고요. 벌스 컬러도 전부 다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데 버지니카만 2개 정도가 예측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테스트 셋에서 버지니카와 벌스 컬러를 헷갈려 하는군요. 그러니까 훈련셋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어요. 훈련셋에서도 벌스 컬러와 버지니카를 헷갈려 했고요. 버지니카와 벌스 컬러를 이렇게 헷갈려 했습니다. 틀린 부분이 여기서만 이렇게 발생하고 있죠. 테스트 셋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스 컬러와 버지니카를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시각화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판다스와 시본 라이브러리 우리 공부할 때 아이리스 그려보셨을 거예요. 그죠? 음. 아이리스를 그려보면서 그 아마 그 산점도를 그려봤었을 거예요, 저희. 뭐 여러 가지 산점도를 그릴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세팔 랭스하고 세팔 위드스나 혹은 페탈 랭스나 페탈 위드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려보면 그려보면 이쪽에 몰려있는 꽃들이 있었고 이쯤에 몰려있는 꽃들이 있었고 이쯤에 몰려있는 꽃들이 있었고 기억나시죠? 여기가 세토사였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있었던 게 벌시 컬러였었고요. 가장 큰 모양의 꽃들이 버지니카였었을 거예요. 그리고 벌시 컬러와 버지니카는 약간 서로 그 비슷한 크기의 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머신러닝 모델도 요 근방에 있는 꽃들은 벌스 컬러인지 버지니카인지 예측값을 내놓을 때 확률적으로 뭐 2대 3, 3대 2,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예측이 틀리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세토사는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쉬운 꽃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꽃들은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쉬운 꽃들. 근데 중간에 섞여 있는 꽃들은 약간 예측하기가 좀 힘든, 그러니까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꽃들이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죠. 나온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렸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K값 바꿔가면서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찾아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쵸? 어, 어제는 시간상 그거를 못했었었는데 한번 그거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여러분들 하신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 가까운 이웃들의 개수, 그러니까 K 값이죠. K 값의 변화에 따른 정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냥 K 값에 따른 그렇게 할까요? K 값에 따른 정확도 변화를 한번 우리가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되실 거고. 일단 훈련셋의 샘플이 120개까지밖에 없어요. 그죠? 훈련셋의 샘플이 120개고 각각의 그 클래스별로, 그러니까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까 이렇게 각각의 클래스별로 40개씩 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40개를 넘어가는 K 값을 사용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죠? 음, 뭐 그렇긴 한데, 뭐 한번 크게 한번 잡아보죠.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K 값들을 numPy range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까지 한번 해볼까요? 어, 이거는 K 값을 1부터 100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어, 그리고 train accuracy. 이거는 K 값을 바꿔갈 때 훈련 셋의 정확도를 저장할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test accuracies. 이거는 그 K 값 바꿔가면서 테스트 셋의 정확도를 저장할 배열, 리스트를 만들어 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만 쓰시면 되겠죠. for, k, in, k, valu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K 값은 1, 두 번째에서는 2, 그 다음에는 3, 이렇게 하면서 1부터 100까지 100번 반복을 하겠죠. 그죠? 각각에 대해서 K neighbors classifier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꿔줄 파라미터는 n neighbors예요. 이거를 K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모델을 훈련을 시키면 되죠. fit 하고서 훈련시키면 돼요. 첫 번째 파라미터인 x에는 훈련셋이기 때문에 x train은 스케일 변환이 되지 않은 거고요. tr scalled가 스케일 변환이 된 거죠. 이걸 이용하면 되고요. 레이블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y train이 가지고 있죠. 이게 레이블. 이렇게 하면 모델 훈련이 끝나죠. 모델 훈련이 끝났으면 정확도 계산할 수 있죠. 예측값을 굳이 안 찾아도 돼요. KNN은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이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정확도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스코어가 계산해준 정확도를 어디다가 저장하면 될까요? train accuracies에다가 append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해버릴게요. train accuracies에 append 하겠다. 무엇을 KNN이 계산한 스코어를 이렇게. 이때 X는 X train 스케일들을 주시면 되고요. Y는 Y train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훈련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해서 리스트에 append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test accuracies에 append를 하시면 되고요. KNN이 계산해준 스코어를 append 하시면 되는데 이때 X는 X test scaled, 그죠? test scale드를 이용하시면 되고 Y는 Y test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00개의 숫자들이 append가 될 거고요. 여기에도 100개의 숫자들이 append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네, 전부 다 append가 됐을 겁니다. 뭐 굳이 숫자들을 출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그래프 그릴게요. plt.figure를 써가지고요. 피그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마 이런 정도로 했었던 것 같아요. 가로 길이를 16, 세로 길이를 6 정도로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훈련셋의 그 정확도를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x축의 값은 아니죠. k 값을 쓰면 되니까 k values 1, 2, 3, 4, 5, 6, 7, 8, 9, 10 이게 x축 좌표가 될 거고요. y축 좌표는 train accuracies 파란색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그 다음에 동그라미 찍어줄게요. 그리고 직선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직선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직선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레이블을 여기는 트레인 accuracy 뭐 이런 정도로 레이블을 써주도록 할게요. 일단 얘만 먼저 show를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는군요. 여기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1개부터 100개까지가 있는 거고요. 정확도 100%에서 이렇게 K 값이 그러니까 이웃들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그 X 레이블, Y 레이블, 그리드, 그리고 레전드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X 레이블, X축은 이게 이웃들의 개수죠. Number of neighbors.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K 값을, K value. 그 다음에 plt.y 레이블. 여기는 정확도죠. accuracy. 그 다음에 plt.grid 격자를 보여주겠다는 뜻이고요. 레전드 이거는 여기 레이블을 보여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파란색은 훈련셋이다. 훈련셋에서의 정확도다. 이렇게 보여주죠. 여기 이웃의 개수, 정확도, 격자들 보여주고 레전드 보여줍니다. 자, 그럼 비슷하게 plt.plot 이게 선그래프 그리겠다는 뜻이고요. 똑같이 x좌표는 k-values 그 다음에 y축의 좌표는 test accuracies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그려 요거는 삼각형 그리고 요거는 점선이란 뜻이고요. 레이블 이거는 테스트 셋에서의 accuracy죠. 이렇게 보여지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역삼각형으로 찍을까요? 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볼게요. 어, K, 가장 가까운 이웃의 개수가 1개만 사용을 할 때에는요, 훈련셋에서는 100%가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도 1개를 사용했을 때에도 되게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가장 가까운 이웃 1개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사실은 훈련셋에서 그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고요.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 6개, 7개, 8개, 뭐 이런 식으로 쭉 되고 있죠. 음. 보니까 K 값이 2, 3, 4, 5, K 값이 5나 6, 7. 자, K 값 7일 때를 볼게요. K 값 7일 때를 보니까 훈련세 점수 좋죠. 요거 1.0 빼고. 훈련셋에서 점수가 가장 좋죠. 여기가.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도 제일 좋죠. 그리고 훈련셋과 테스트 셋이 살짝 낮죠. 테스트 셋이 살짝 낮아요. 그러니까 과대적합이 있긴 있지만 아주 약간의 과대적합이 있어요. 약간의 과대적합이 있고, 어, 여기는, 어, 여기보다는 그 과대적합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큰 편은 아니에요.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모델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가. 뒤쪽은, 뒤쪽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훈련셋 점수가 오히려 더 낮아요.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들이 더 좋고요. 훈련셋 점수들이 더 낮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현상을 과소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요.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들에서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람도 똑같겠죠. 공부했었던 문제가 나오면 시험 잘 보고요. 공부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 음, 똑똑한 학생들 이외에는 점수들이 좀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공부하지도 않았던 문제들에서 더 좋은 점수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그거는 찍었는데 잘 맞춘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예요. 머신러닝도.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그냥 찍어봤는데, 어, 연필 굴려봤는데, 우연히 잘 나온 그런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데이터셋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좋은 게 아니고, 어, 지금 뭐 여기에서는 뭐 7이나 뭐 아니면은 5 같은 것도 나쁘진 않아요. 5, 6, 7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그런 점수들이에요. 한두 개밖에 차이가, 틀린 개수가 한 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테스트 셋이 30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30개에서 한 개 틀리는 거랑 30개에서 두 개 틀리는 거랑 정확도 차이가 훅 날 거예요. 많이 날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어, 요 점수랑 요 점수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5나 7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 값이 막 커진다고 해서 정확도가 좋아지진 않아요. 이거는 이유를 말씀드렸었죠. 음, K 값이 계속 커지면 가장 가까운 이유 100개를 선택하겠다는 얘기가 돼버리고, 어, 우리 가지고 있는 샘플이 세토사, 훈련세 40개, 그리고 벌시컬러 40개, 그리고 버지니카도 40개. 이렇게 120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100개를 선택하겠다. 어,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 품종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벌시컬러와 버지니카, 세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꽃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꽃의 크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뭐 잘 맞출 수 있지만 벌시컬러와 버지니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아마 정확도가 훅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K 값이 그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개수가 커지게 되면 정확도도 떨어지고요. 훈련 셋의 정확도도 마찬가지고 테스트 셋의 정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또 하나 과대적 합의 크기도 커져요. 그쵸? 오히려 K 값이 이 정도일 때가 과대적 합이 작죠. 훈련 셋 점수와 테스트 셋 점수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쪽 부분 보시면은요. 훈련 셋 점수와 테스트 셋의 점수가 차이가 커요. 어, 정확도도 떨어지고 과대적 합도 꽤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K 값이 커지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K 값이 7일 때가 가장 적당할 것 같다라고 우리의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 다중 클래스 분류했었던 내용들 쭉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그리고 어제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K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어떤 K 값이 가장 적절할까? 이걸 찾는 과정을 한번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시는 거죠? 그렇죠?